으악!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연회장 화장실. 대리석 바닥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과할게. 제발. 한때 학교 최고의 일진이었던 강태연. 그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학창 시절 그에게 가장 심하게 괴롭힘 당했던 김민우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 왜소하고 무기력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86cm의 단단한 체격, 차갑게 빛나는 눈빛, 그리고 강태연의 손목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는 관절기. 10년 전 네가 내 머리를 변기에 처박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민우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004년 고등학교 2학년 김민우는 학교에서 가장 만만한 타기지였습니다. 키 165cm, 마른 체격, 소심한 성격.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혼자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야, 민우야, 심부름해. 강태연이 다가왔습니다.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못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설마 싫다는 거야? 아니. 그럼 매점 가서 빵이랑 음료수 사와. 5분 안에. 응. 민우는 뛰어갔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또 맞을 게 뻔했습니다. 매점에서 빵과 음료수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늦었는데 6분 걸렸어. 강태연이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미안. 됐고, 돈은? 뭐? 심부름비 내야지. 2,000원.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심했습니다. 민우야, 내 신발 씻어. 민우야, 이거 복사해와. 민우야, 오늘 숙제 네가 해. 모두 명령이었습니다. 거절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체육시간, 민우야, 우리랑 축구하자. 하지만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민우를 골대에 세워놓고 공을 강하게 차는 게임이었습니다. 골인, 퍽. 공이 민우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코피가 터졌습니다. 미안, 실수야 실수. 강태연이 낄낄거렸습니다. 주변 일진 무리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강태연의 아버지가 지역 유지였고 학교 이사진과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야, 네가 좀 참아라. 곧 졸업인데. 선생님의 무책임한 말에 민우는 절망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날은 겨울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옥상. 이놈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민우가 숙제를 해가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날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 탓이었습니다. 강태연의 주먹이 민우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쓰러져 기침을 했습니다. 야, 이거 재미있네. 얘 반응 봐라. 박민수, 정우진, 이승우. 강태연의 똘마니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변기에 머리 처박기 하면 어때? 오, 그거 좋은데? 민우는 팔이 비틀린 채 화장실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변기에 머리가 처박혔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고 모욕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야, 사진 찍어. 휴대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우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이거 학교 커뮤니티에 올릴까? 제목은 변기충 민우로 하자. 웃음소리가 화장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우는 그저 바닥에 엎드린 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우는 거울을 봤습니다. 멍든 얼굴, 핏발선 눈, 젖은 머리카락. 엄마한테는 말할 수 없어. 어머니는 이미 너무 힘들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시며 민우의 학비를 댔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2004년 12월 고2 겨울 겨울방학을 앞둔 어느 날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 민우야, 오늘 우리 집에 와. 강태연의 집은 대형 빌라였습니다. 부모님은 출장 중이었고 박민수, 정우진, 이승우도 와 있었습니다. 청소해. 우리 집 더러우니까. 민우는 3시간 동안 강태연의 집을 청소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베란다까지. 오케이, 수고했어. 이제 가도 돼. 민우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강태연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참, 너 우리 집 돈 훔쳐갔지? 뭐? 난 그런 적... 야, 이놈이 거짓말까지 해? 야들아, 잡아! 박민수, 정우진, 이승우가 민우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집단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주먹, 발길질, 따기. 민우의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또 훔치면 진짜 가만 안 둬. 민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야.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엄마. 넘어져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가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원 로비로 나오는데 민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베레모, 특전사 군복, 186cm는 되어 보이는 키에 당당한 자세. 어깨에는 특수전 휘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존경과 경외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저 사람은 강해 보여. 아무도 감히 괴롭히지 못할 것 같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온 민우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특전사.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특전사 부사관 모집, 민간 지원 가능, 16주 교육훈련. 부사관은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하사 계급으로 시작합니다. 의무 복무기간 4년.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다. 오늘 본 그 특전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당한 자세, 빛나는 휘장, 사람들의 존경하는 눈빛.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민우의 눈빛이 처음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우는 고3이 됐습니다. 하지만 학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민우야, 졸업 전에 추억 만들자. 강태연의 추억은 민우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심부름은 여전했고 돈을 뺏기는 일도 계속됐습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으로 특전사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체력 기준, 훈련 과정, 합격 후기. 1년만 참자. 졸업하고 특전사 가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2월부터 몰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어머니가 주무실 때 일어나 동네를 뛰었습니다. 처음엔 2km도 힘들었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에는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턱걸이, 팔굽혀펴기. 야, 민우, 저는 왜 저래? 운동한다고 저러네. 일진들이 비웃었지만 민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모르겠지.
내가 지금 뭘 준비하는지. 5월, 중간고사 기간. 민우야, 시험지 보여줘. 강태연이 시험 중에 속삭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넘겼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싫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뭐? 내 시험이야. 안 보여줄래. 강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시간이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복도에서 강태연이 민우를 붙잡았습니다. 야, 이놈이 감히... 팍! 민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했지만 민우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졸업까지만 참아. 그 이후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9월 수능 100일 전.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에 매달렸지만 민우는 특전사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새벽 달리기는 이제 5km까지 늘었습니다. 턱걸이도 8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몸무게도 5kg 늘었습니다. 근육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다. 수지가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뭔가 눈빛이 달라졌어. 수지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지, 졸업하고 달라진 내 모습 보여줄게. 11월, 수능. 민우는 수능을 봤지만 대학 진학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지원 조건에 학력 제한은 없었습니다. 나는 대학이 아니라 특전사다. 12월, 마지막 학기. 야, 민우야, 졸업 전에 마지막으로 청소 한 번만 더 해줘. 강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마지막이다. 정말 마지막이야. 청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달만 지나면 나는 이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올 거야.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매일 밤 특전사 훈련 영상을 봤습니다. 힘든 훈련, 극한의 상황.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민우는 20살이 됐습니다. 엄마, 저 특전사에 지원할 거예요. 부사관으로요. 민우야, 거기 너무 힘들다던데. 괜찮아요. 전 꼭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매일 준비했습니다. 고3 때 시작한 운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은 그대로. 하지만 달리기는 5km에서 10km로 늘렸습니다. 턱걸이,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횟수도 대폭 늘렸습니다. 고3 때는 턱걸이 8개가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6개월 동안 집중 훈련한 결과 17개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중도 고3 때 5kg 늘었던 것에서 추가로 5kg 더 늘었습니다. 총 10kg 증가. 본격적으로 근육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지원 조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km 구보 12분 30초 이내, 턱걸이 15개 이상, 팔굽혀펴기 70개 이상, 윗몸 일으키기 80개 이상. 민우는 6개월 동안 더욱 강도 높게 훈련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았습니다. 가끔 학교 앞을 지나갈 때면 후배들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태연 무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나는 달라질 거야.
2006년 7월 특전사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차 체력 검정. 시작! 3km를 12분 10초에 완주했습니다. 턱걸이 17개, 팔굽혀펴기 75개, 윗몸 일으키기 85개. 모두 합격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김민우, 합격! 조교의 목소리에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해냈다. 2차례 면접과 신체 검사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2006년 9월 입영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민우야, 조심해서 다녀와.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강해져서 올게요. 민우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2006년 9월 대전 육군부사관학교. 특전사 지원자, 나와! 조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를 포함해 100명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너희들 중 70%는 떨어진다. 각오 단단히 해. 첫 주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새벽 6시 기상, 제식훈련, 기본 체력 단련, 군대 생활 적응. 하지만 민우는 남들보다 30분 일찍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동기들이 자는 동안 몰래 팔굽혀펴기와 스쿼트를 추가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정기훈련 시간. 팔굽혀펴기 50개, 윗몸 일으키기 50개, 스쿼트 100개. 민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김민우, 더 빨리 안 움직여. 충성! 2주차부터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10km 구보가 시작됐습니다. 더 빨리 뛰어. 이게 느려 터져서 특전사를 하겠다고? 많은 동기들이 쓰러졌습니다. 100명 중 15명이 2주 만에 포기했습니다. 3주차, 군장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10kg 군장을 메고 10km 구보. 옆 동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일어나, 포기하면 끝이야. 하지만 그 동기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민우의 발에도 물집이 잡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4주차 체력 검정이 있었습니다. 3km 구보 12분 30초 이내. 턱걸이 15개, 팔굽혀펴기 70개, 윗몸 일으키기 80개. 민우는 모두 통과했습니다. 특히 턱걸이는 20개를 해내며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김민우, 잘하는데? 계속 이렇게만 하면 특전교육단 갈 수 있다. 조교의 칭찬에 민우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100명 중 45명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습니다. 민우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이천 특전교육단이다. 진짜 지옥은 거기서부터야. 2006년 10월 경기도 이천 특전교육단. 여기 온 걸 환영한다. 하지만 너희 중 절반은 한 달 안에 짐 싸서 일반 부대로 갈 것이다. 교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5에서 8주차 기초체력과 전투기술 훈련. 새벽 5시 기상. 일반 부대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는 특전교육단의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30km 무장 구보, 전투수영, 암벽 등반, 각종 무술 훈련. 전투수영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군장 메고 물속에 들어가 25m 헤엄쳐. 군장을 메고 물에 들어가자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물을 먹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익사할 것 같아.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m를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통과. 9에서 12주차. 특공무술과 전술훈련. 유도, 태권도, 복싱, 종합 격투기. 모든 무술의 정수를 배웠습니다. 특전사는 맨손으로도 적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교관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한 명의 교관이 5명의 훈련병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관절기, 꺾기, 조르기.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들 차례다. 둘씩 짝을 지어라. 실전 스파링이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처음에 계속 당했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눈이 멍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매일 밤 소등 후 민우는 몰래 일어나 혼자 연습했습니다. 배운 기술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김민우, 너 몰래 연습하냐? 같은 방 동기가 물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서. 미친놈, 이미 충분히 잘하는데. 하지만 민우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13, 14주차. 생존훈련. 깊은 산속에 투하되어 5일 동안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주어진 건 칼 한 자루와 소금 한 줌, 그리고 물통뿐이었습니다. 식량은 직접 구해라. 5일 후 집결지에서 만난다. 민우는 산속을 헤맸습니다. 나무 뿌리를 캐고 벌레를 잡아먹었습니다. 물은 계곡에서 구했습니다. 정수정을 이용해 물을 정화했습니다. 추운 밤 민우는 땅을 파고 낙엽과 나뭇가지로 간이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 정말 많이 달라졌어. 손바닥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팔뚝에는 단단한 근육이 잡혔습니다. 이제 누구도 날 괴롭힐 수 없어. 그 확신이 민우를 채웠습니다. 15에서 16주차 최종 평가. 45명 중 18명만이 최종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전사 수료를 축하한다. 특전사 마크가 새겨진 베레모를 받는 순간 민우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2007년 1월 자대 배치. 민우는 707 특수임무대대에 배치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의 대테러 부대였습니다. 하사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김민우 하사 환영한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중대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대 훈련은 교육단보다 더 강도가 높았습니다. 공수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낙하산 강화는 특전사의 기본이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 고도 3,000m. 아래는 까마득했습니다. 뛰어. 민우는 눈을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졌다.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착지. 퍽.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왔지만 완벽한 착지였습니다. 통과. CQB 근접전투 훈련도 시작됐습니다. 건물 안으로 침투해 적을 제압하는 훈련. 방 안에 테러리스트 3명, 인질 2명, 인질은 닫히면 안 된다. 민우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표적 3개를 명중시켰습니다. 인질 역할의 표적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데? 김민우 하사, 쟤는 있는데? 야간 침투 훈련, 혹한기 훈련, 실전 시뮬레이션. 모든 훈련에서 민우는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군생활 4년차, 중사로 진급했습니다. 김민우 중사, 축하한다. 이제는 후임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됐습니다. 후임들아, 특전사는 절대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는 강하지만 그 강함은 약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민우의 말에 후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강함은 책임이다. 이 깨달음이 민우를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6년차 부대 내 격투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김민우 중사 축하합니다. 실력이 이제 교관급인데? 주임원사의 칭찬이었습니다. 2013년 복무 7년차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민우는 급히 휴가를 내고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요. 병원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식당 일을 하시며 무리하신 탓이었습니다.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식당 일은 그만두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괜찮을 거야. 엄마.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전역할게요. 아니야, 민우야. 넌 아직 젊고 괜찮아요. 전 엄마 때문에 강해진 건데 정작 엄마를 돌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 전역 신청을 했습니다. 김민우 중사, 진짜 전역할 거야? 중대장이 아쉬워했습니다. 가족 사정이 있어서 전역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너 같은 부사관은 처음 봤어. 2014년 3월, 민우는 8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전역식에서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김민우 중사, 고생했어. 형님, 전역해도 연락해요. 민우는 베레모를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입니다. 전역 후 민우는 어머니를 모시며 보안업체에 취직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라는 경력 덕분에 좋은 조건으로 채용됐습니다. 월급은 괜찮았고 근무 환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매일 챙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민우야, 고마워. 네가 이렇게 잘 커져서. 엄마,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다. 규칙적인 식사와 약 복용, 그리고 민우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30세가 됐습니다. 체격은 여전히 186cm의 탄탄한 몸이었습니다. 전역 후에도 꾸준히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단련했던 체력과 근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 민우야, 나 수지야. 고등학교 동창 기억나? 우리 다음 달에 설화살 기념으로 동창회야 한대.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이야. 올 수 있어? 수지. 민우가 학창 시절 짝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동창회. 민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라진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좋아, 가보자. 민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달게. 오랜만이다.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연회장. 민우는 거울을 봤습니다. 네이비 셔츠에 청바지, 탄탄한 체격, 짧게 정돈된 머리, 자신감 넘치는 눈빛.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다. 수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지는 예전보다 더 예뻐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수지야. 헐, 민우야. 너 완전 달라졌다. 키도 엄청 크고. 운동 진짜 많이 했구나. 군대에서 좀 했어. 주변의 동창들도 하나둘 민우를 알아봤습니다. 어? 저거 민우 맞아? 헐, 완전 딴 사람인데? 군대 어디 다녀왔길래 저렇게 변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담담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강태연, 그리고 그의 무리들. 박민수, 정우진, 이승우. 민우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변기에 처박혔던 순간. 집단 폭행당했던 순간. 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나는 다르다. 강태연은 여전히 잘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명품 시계, 명품 구두, 고급 양복. 야, 다들 오랜만이다. 강태연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강태연의 시선이 민우에게 향했습니다. 민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민우. 오랜만이네. 많이 변했다? 그래. 민우의 짧은 대답에 강태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을 텐데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좀 달라 보이는데? 군대 어디 다녀왔어? 특전사. 오, 특전사? 그렇게 힘든 곳을 너가 갔다? 강태연은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했는데 지금은 정면으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진행됐습니다. 술이 돌고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야, 너 지금 뭐해? 수지가 물었습니다. 보안 관련 일하고 있어. 그렇구나. 수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강태연이 계속 민우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돌았을 때 강태연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민우야, 우리 한잔 할까? 난 괜찮아. 에이, 동창 만났는데 한잔 해야지. 강태연이 억지로 민우 앞에 소주잔을 놓았습니다. 받아. 사양할게. 민우가 거절했습니다. 강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내가 따르는데 받아야지. 싫어. 야, 김민우, 왕년에 내 따까리였으면 얌전히 받지. 사양한다고. 민우의 단호한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강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특전사 다녀왔다고 버릇이 없어졌네. 버릇? 원래 이게 정상 아니야. 민우가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강태연 옆에 있던 당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김민우, 너 지금 태연이한테 말하는 태도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우는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수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얘들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싸우지 말자. 맞아, 수지 말이 맞아. 다른 동창들도 거들며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강태연은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향한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강태연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야, 민우야, 화장실 좀 같이 가자. 분명 좋지 않은 의도였습니다. 민우는 알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박민수와 정우진, 이승호도 따라왔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강태연, 박민수, 정우진, 이승호 4명이 민우를 둘러쌌습니다. 김민우.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너 지금 기분 좋지? 무슨 말이야? 예전에는 내 앞에서 벌벌 떨던 놈이 이제 특전사 다녀왔다고 어깨에 힘주고 있네? 강태연이 비웃었습니다. 네 주제를 알아야지. 아무리 군대 다녀와도 넌 여전히 그 김민우야. 왕따 당했던 그 찌질이. 박민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기억나? 네 머리 변기에 처박았던 거? 정우진도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진짜 웃겼는데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어. 이승우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10년 전 민우가 변기에 처박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봐봐 이거. 추억의 사진이지? 민우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억눌렸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감정 통제법이었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진정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걸로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민우의 담담한 반응에 강태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뭐? 이놈이 지금... 강태연이 민우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 팝! 민우가 강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비틀었습니다. 으악! 강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목이 뒤로 꺾이며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연아.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강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우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야, 이놈이. 박민수가 뒤에서 민우를 잡으려 했습니다. 슉. 민우가 몸을 돌리며 박민수의 팔을 꺾었습니다. 동시에 다리를 걸었습니다. 쿵. 박민수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정우진과 이승호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강태연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강태연, 잘 들어. 민우가 강태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전 너희가 나한테 했던 거 기억나? 아파. 놔줘. 변기에 머리 쳐박고 집단 폭행하고 돈 뺏어가고. 그게 재밌었어? 민우가 손목을 조금 더 비틀었습니다. 으악! 미안해. 미안하다고. 강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민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 학교 가기 싫었어. 죽고 싶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가 손목에 힘을 더 주자 강태연이 완전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으악!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이마가 닿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너희가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라도 알아야 해. 민우는 관절기를 유지한 채 강태연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특전사에서 수백 번 연습한 동작이었습니다. 정확한 각도, 정확한 힘의 배분. 박민수가 일어나려 하자 민우가 발로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 박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우의 눈빛에서 진짜 위험을 느꼈습니다. 정우진, 이승호. 민우가 두 사람을 천천히 쳐다봤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10년 전 너희가 한 짓 다 기억하고 있어.
두 사람은 벽에 붙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어.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싶었을 뿐인데.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나를 괴롭혔어? 재미있었어? 기분 좋았어? 아니, 우리가 잘못했어. 정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가 강태연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강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손목을 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처럼 폭력을 쓰고 싶지 않아. 민우가 화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그저 나를 너희 수준으로 떨어뜨릴 뿐이야. 민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4명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목을 문지르고 있었고 박민수는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정우진과 이승호는 여전히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4명은 천천히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민우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동창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민우야, 어디 갔었어? 수지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아, 그래. 나 좀 도와줄래? 사진 찍자. 수지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민우는 동창들의 단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는 4명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강태연 일행이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4명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강태연은 손목을 계속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너희 어디 갔었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배가 좀 아파서. 강태연이 얼버무렸습니다. 동창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연은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민우는 수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태연은 손목을 보았습니다.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났습니다. 민우는 수지와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오늘 재밌었어. 다음에 또 보자. 그래, 수지야. 조심히 들어가. 응. 민우야, 연락하자. 수지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민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변기에 머리가 처박혔던 그 소년. 매일 울며 집에 돌아가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습니다. 어린 자신이 불쌍하기도 했고 지금의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슬픔과 안도감, 자부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걸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로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와 남동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동생 지훈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강태연보다 15살이나 어린 늦둥이였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 다니고 싶어.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태연은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애들이 나만 보면 괴롭혀. 돈 빌려달래. 안 빌려주면 때려.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강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돈 빌려달래. 안 빌려주면 때려.
10년 전 자신이 김민우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야, 민우야, 돈 좀 빌려줘. 3천원만. 안 갚을 거면서 왜 빌려달라고 해? 뭐? 안 빌려준다고? 그리고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강태현은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했던 짓이.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훈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바로 10년 전 자신이 김민우에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형. 지훈이가 강태현을 보고 울먹였습니다. 형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괴롭힘 안 당했어? 어떻게 해야 돼? 강태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괴롭히는 쪽이었어. 내가 다른 누군가의 동생을, 형을. 지훈이는 약해 보였습니다. 마른 체격에 소심한 성격, 꼭 10년 전 김민우 같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동생을 자신이 민우에게 했던 것처럼 괴롭혔다면 생각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짓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무릎 꿇렸던 기억, 손목이 비틀렸던 고통, 김민우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늦둥이 동생 지훈이의 눈물.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렸을까. 다음 날 아침 강태현은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만나자. 우진이 승우도 불러. 무슨 일이야? 우리 민우한테 사과해야 해. 제대로. 며칠 후 강태현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야, 나 강태현이야. 전화기 너머로 강태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제? 내일 저녁 어때? 우리 고등학교 근처 카페. 알았어. 7시. 고마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고등학교 근처 카페. 민우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곧 강태연, 박민수, 정우진, 이승호가 들어왔습니다. 4명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강태연의 손목에는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왔어. 민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 4명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강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먼저 연락해서 고마워. 아니, 우리가 연락한 거지. 강태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10년 전 우리가 너한테 했던 거 정말 잘못됐어. 너를 괴롭히고 폭행하고 돈을 빼앗고 정말 나쁜 짓이었어. 강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봤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박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민우야. 나도 같이 괴롭혔잖아. 정우진과 이승호도 연달아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민우는 그들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너희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좋아. 하지만 그걸로 끝낼 수는 없어. 뭘 원하는데? 민우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첫째, 너희가 찍었던 그 사진들 다 지워. 그래, 지울게.
이승우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3명도 똑같이 했습니다. 둘째, 진심으로 사과해. 형식적인 게 아니라. 강태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민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한 짓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너를 변기에 처박고 폭행하고 돈을 뺏고 생각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었어. 강태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야. 가끔 네 생각이 났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잘못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바꿀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동창회 때 널 더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 강태현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박민수, 정호진, 이승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4명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일어나. 민우가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4명이 일어섰습니다. 셋째, 우리 어머니.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한테는 사과했으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 10년 전 내가 맞아서 병원 갔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알아?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면 그때 나도 진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강태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하나 더. 뭐? 지금부터 봉사활동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같은 거. 최소 1년. 4명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했던 짓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아. 그리고 다른 애들은 그런 일 당하지 않게 도와줘. 할 수 있어? 강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게. 당연히 해야지.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이걸로 끝. 민우야, 강태현이 불렀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기회를 줘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니야. 민우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과거에 계속 묶여있고 싶지 않아. 민우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맑은 날씨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5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35세가 됐습니다. 보안업체를 2년 다니다가 특전사 시절 중대장이었던 김성훈 소령의 추천으로 국회의원 경호처에 지원했습니다. 김민우, 자네 특전사 출신이면 경호처가 딱이야. 내가 아는 사람한테 추천서 써줄게.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이제 소령이라고 불러. 면접과 체력 테스트, 신원 조사를 거쳐 합격했습니다. 국회의원 경호처. 안정적이고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민우는 학교폭력 예방 강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우입니다. 한 중학교 강당에서 민우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00명의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괴롭힘을 당했고 폭행을 당했고 돈을 뺏겼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해지기로 결심했고 특정사에 지원했습니다.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냈고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수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과를 받았고 용서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복수는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박수 속에 강연은 끝났고 민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수지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응, 다녀왔어. 오늘 강연 잘 끝났어. 그래, 수고했어. 민우는 수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지, 고등학교 때부터 민우를 무시하지 않고 챙겨주던 단 한 명의 친구.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후 민우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과거의 소심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야, 너 좋아해. 고백은 성공했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있었어? 응, 오늘 막 차더라. 느껴봐. 민우가 손을 배에 얹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기하다. 우리 아들 아빠 보고 싶었나 봐. 민우는 웃었습니다. 내 아들, 절대 나처럼 당하는 일 없게 할 거야. 하지만 남을 괴롭히는 사람으로도 키우지 않을 거야. 강태현은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면서도 주말마다 무급으로 학교폭력 예방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속죄의 의미였습니다. 박민수는 학교폭력 신고 앱을 개발했지만 수익은 모두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정우진과 이승호도 각자의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명절이면 집 앞으로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강태연, 박민수, 정우진, 이승호의 이름으로. 여보, 또 왔어. 한우 선물 세트. 수지가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또 보냈구나. 민우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잘 받았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10년 전 변기에 머리가 처박혔던 그날,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날,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민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강함의 진정한 의미를. 강함은 주먹이 센 게 아니었습니다. 강함은 용서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강함은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강함은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힘이었습니다. 수지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응? 아니,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나도 행복해. 우리 아기도 행복할 거야. 그럼 우리 셋이서 산책할까? 좋아. 민우와 수지는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가을날의 저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폭력이 아닌 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증오가 아닌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의 상처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은 그때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누군가를 용서했던 기억이나 용서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마음행복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